이야, 역시 대륙이다 진짜. 왜요? 너무 좋아서? 여기가 대륙이라고.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스마트폰에서 특히 중국 브랜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게다가 폴더블은 더더욱 거기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듯 하고요. 그래서 지난 폴드 관련 영상에서 저도 중국에서 나오는 폴더블을 한번 구입해볼까 했었는데, 마침 저희 구독자분께서 올해 직구에서 이미 쓰고 계시다고 한번 써보라고 보내주셔서 오늘은 비보 X 폴드 3 둘러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가장 최신 모델은 아닙니다. 2024년 3월경에 공개된 모델인데 비보의 3세대 폴더블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제 갤럭시로 치자면 이제 폴드 6보다 5에 더 가까운 모델이죠. 요것도 이제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지만 비보의 폴더블은 기본형, 그리고 이제 고급형인 프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라인업이 있고 외형이랑 디스플레이만 같고 나머지 스펙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구독자님께서 빌려주신 모델은 기본형이고 가격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냥 일반 빠양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130만원이에요. 폴더블이 130만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판매되는 이제 130만원대 모델은 이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죠. 가장 궁금했던 건 아나에서 나온 매직 V3인가? 걔가 가장 스펙이 좋아 보여서 궁금했거든요. 근데 다른 모델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이미 사용하고 계신 걸 이제 보내주셔서 이제 언박싱은 되어 있고요. 이 중국 브랜드의 조금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이스 로고가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인스타 360도 그렇고 샤오미도 그렇고 라이카랑 협업해서 하는데 비보는 자이스 브랜드랑 이제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렌즈에 자이스 T-스타 코팅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거 같아요. 요즘 이제 자동차 브랜드 보면 스피커에도 뭐 보스나 비에노나 막 그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과 이제 콜라보를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이제 중국 스마트폰에서 요즘 유행이지 않을까. 자, 패키지가 이제 뭔가 갤럭시 폴드를 연상시키는 느낌이 나죠. 중국 브랜드들은 충전기도 여전히 줍니다. 샤오미와 비슷하게 80W A 타입 충전기를 주고요. 중국에서는 충전기에 A 타입 주는 게 되게 당연시 되나봐요. 그리고 투명 케이스도 들어있습니다. 제품을 한번 보죠. 자이스 마크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이게 그냥 눈에 바로 들어와요. 짜잔, 짜잔, 짜짜라짠. 그냥 딱 봤을 때 첫인상은 엄청 가볍습니다. 얘 무게가 219g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갤럭시 폴드 SE랑 비교해도 조금 더 가벼워요. 되게 가볍게 느껴진다. 하지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더 고급형인 프로 라인업이 있어서인지 막 엄청 고급스럽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을 정도의 느낌이고, 그리고 되게 얇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엄청 얇고요. 폴드 SE랑 한번 비교해보죠. 폴드는 각져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되게 얇아 보이네요. 폴드도 만만찮게 얇은데 비보는 더 얇네요. 힌지 느낌은 확실히 갤럭시가 더 좋아요.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1세대 폴드 아니면 1세대와 2세대 사이 정도에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해서 열었을 때 끝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한번 펼쳐져요. 90도로 꺾였을 땐 프리스탑 힌지처럼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 느낌이 좀 저렴해 보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살펴보니까 비보 폴드 3의 무게가 되게 가볍잖아요. 힌지를 탄소 섬유를 사용해서 무게 경량화를 좀 많이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힌지가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그렇게 크게 들진 않는 것 같아요. USB랑 스피커 있고 심 슬롯도 있고요. 거의 레이아웃은 갤럭시 폴드랑 비슷합니다. 잠금이랑 볼륨 버튼이랑 뭐야 이거? 여기는 진동 버튼이 따로 있나? 그리고 카메라 섬은 이제 중국 폰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메라 섬을 갖고 있고요. 한번 켜볼까요? 와, 근데 되게 얇고 가볍다. 이 정도면 빠양 대신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도 보니까 약간 갤럭시 폴드 SE가 더 넓어 보입니다. 폴드 SE는 가로로 길어서 진짜 스마트폰의 느낌이라면 비보는 약간은 세로 더 길고 가로가 좁기 때문에 옛날 폴더블 느낌이 좀 나요. 게다가 베젤이 좌우 베젤은 동일하지만 오른쪽 끝에는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정면에서 봤을 땐 비대칭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조금 아쉽고, 비보는 한국어도 지원하네? 이게 뭔지? 오리안 OS인가요? G네. 이게 G네요. A가 아니라 오리진 OS입니다. 이것도 비보가 보니까 내수랑 글로벌이랑 OS 이름이 좀 다르더라고요. 와, 지금 일단 체감되는 건 얇기, 무게. 와, 그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지문? 아이폰이랑 비번 설정이 비슷합니다. 지금 비번이 기본적으로 6개로 세팅이 되어 있고 기타 비밀번호 유형 누르면 아이폰처럼 이제 4자리 핀으로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지문 인식은 뭐야 이거? 이렇게 스와이프 하면서 인식하네. 근데 이게 너무 얇으니까
지문인식 버튼도 너무 영역이 좁아서 그게 조금 불편해요. 오리진 OS로 이동. 샤오미에서 봤던 거랑은 또 다른 UI 갖고 있고요. 비보도 빠른가? 샤오미만큼은 아니고 살짝 한 번씩 버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갤럭시 원 UI 6 시리즈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부드러워요. 내부도 볼까? 이건 진동 버튼이 맞네. 무음과 진동. 비보 폴드는 오른쪽 위에 펀치홀 뚫어놨다. 그래서 눈에 잘 안 띄었구나. 딱 보니까 이제 중국 내수용인 것 같고요. 뭐야, 부스트 모드도 있네?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런 거 있고, 뭐 캡처 있고, 가속? 요거는 정리하는 모드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거 좀 재밌는데? 여기 지금 아이콘 폴더 있잖아요. 보통은 폴더로 누르면 요렇게 이제 큰 화면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아이콘을 선택해야 되지만 요런 폴더 있잖아요. 여기 폴더. 여기 폴더는 딱 아이콘 누르면 그럼 바로 실행돼요. 재밌네? 조금 써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만져봤는데 재밌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멀티태스킹.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는 화면 분할이 갤럭시처럼 이제 3개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개까지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잘 되고 또 갤럭시처럼 뭐 이제 앱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갤럭시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하나가 분할이 되어서 3개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까지는 안 되고 플로팅하면 3개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개 더 플로팅하면 플로팅은 최대 2개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최대 4개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 뭐 이렇게 쓰기에는 좀 어렵긴 하죠. 폴더를 쓰다 보면 여기 밑에 있는 태스크바가 생각보다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서 보니까 설정에서 비고도 태스크바를 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면 AOD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잠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스크린 AOD는 되지는 않지만 여기 중앙에 여기 있는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는 AOD가 되고 이것도 신기한 게 이렇게 하면 또 그 뭐 작업용 AOD 약간 열어서 세웠을 때 나오는 요런 AOD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것도 요렇게 뒤집으면 또 반대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써보니까 멀티태스킹이 조금 괜찮았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만약 이렇게 내가 쓰고 있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제 잡았다 펴잖아요. 자동으로 화면 분할 모드가 되는 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만약 내가 그냥 인터넷 하고 있다가도 이제 원래 멀티태스킹을 하려면 뭐 이제 화면 분할을 위해서 뭐 이렇게 끌어내고 이렇게 해야 됐는데 비보는 그냥 살짝 접었다 펴면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얘가 여기는 프리스탑 힌지처럼 움직이고 끝으로 갈수록 장력이 이렇게 이제 펴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세팅한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열고 닫을 때 조금씩 이제 탁탁거리는 소리가 나서 힌지 내구성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주름도 괜찮았어요. 주름이 옛날 이제 얘가 폴드 5랑 비교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도? 주름이 거의 안 느껴져요. 약간 과장하자면 폴드 SA랑 비교해도 주름 정도가 비슷할걸요? 그리고 스마트 화면 전환이라는 기능이 있어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살짝 접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기존 갤럭시도 모두 다 지원하는 기능이긴 하지만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이거를 영상 볼 때는 되게 괜찮았습니다. 이런 것도 아쉽죠. 이런 것도 이제 그리고 얘는 UDC 대신 오른쪽 위에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긴 하거든요. 거의 코도 모서리에 있으니까. 근데 막상 전면 카메라를 켜서 이제 사진을 찍거나 이제 화상회의 하면 내가 왼쪽으로 치우쳐서 나와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카메라 이런 거 실행하잖아요. 여기서 전면 카메라로 하면 이렇게 원 주위로 돌아가는데 이런 애니메이션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런 효과들은 갤럭시 폴드랑 거의 유사한데 애니메이션이 약간은 비보가 조금 더 이제 깔롱진 느낌? 선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모션을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도 얘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폴드처럼 아래 한 개, 상단에 한 개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데 사운드는 확실히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더 좋아요. 일단 출력 차이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뭐 저역대가 얘는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 답답하고 보컬이 깨지는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폴드보다 더 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는 울림통의 크기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얇다 보니까 이제 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폴드도 점점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사운드가 너프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도 했었고요. 카메라는 이제 조금 써보니까 이제 셔터링 약간 샤오미처럼 파바바박 찍히진 않는데 되게 양호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얘가 이제 접사도 지원했고요. 이것도 샤오미와 동일하게 아이폰처럼 이제 23mm, 28mm, 35mm
이제 1배율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모드 요거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자이스 T스타 코팅이 되어 있어서 고스트 현상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고스트 억제가 꽤 잘 돼요. 아이폰과 비교하면 거의 선녀 수준으로 되게 잘 되었고요. 대신 갤럭시 S24 울트라랑 비교하면 갤럭시 억제력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봤던 이제 샤오미와 비슷하게 얘는 50배 줌까지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 폰들의 특징인지 디지털 줌 품질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습니다. 갤럭시 S24랑 비교했을 때 갤럭시는 3배 줌 카메라를 달고 30배 디지털 줌이 가능하다면 비보는 2배 줌 카메라를 달고 50배 줌이 가능해요. 근데 이 품질을 비교해보면 물리적으로 3배 망원 카메라를 탑재한 카메라가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품질을 비교해보면 비보가 더 좋아요. 고속 충전기도 박스에 들어있어서 충전 테스트도 짧게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50%까지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고 80%까지는 34분이 걸렸습니다. 충전 속도는 초반에 60W 정도 나오고 이후엔 30-40W 속도로 계속 충전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징이라면 중간에 왜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7W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0W, 40W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좀 특이점들이 있었고 80% 이후엔 25W급 충전이라서 요거는 시간 관계상 더 하진 않았습니다. 나머지 좋았던 점은 일단 지문인식이 진짜 빨라요. 샤오미 때도 느꼈는데 그냥 거의 대면 풀려요. 그냥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그냥 바로 풀려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말했다시피 지문인식 요 버튼 요게 되게 얇다고 했었잖아요. 비교해보니까 폴드 SE가 더 얇아요. 그리고 예전 폰들에 많이 들어갔던 리모컨 기능도 얘는 있었습니다. 리모컨이 재밌는 게 리모컨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동으로 추가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 리모컨들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이라서 그런지 추가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불가능했고 그나마 수동으로 삼성을 찾아서 에어컨을 누르고 요거를 하면 잘 인식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잘 돼. 그리고 OS 이런 부드러움은 샤오미만큼은 아니지만 비보도 꽤 부드러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되게 부드럽게 작동했고요. 대신 얘가 이제 그 샤오미에서 보여줬던 그 정도의 부드러움은 아니었어요. 그게 뭐랄까, 샤오미는 부드러우면서 되게 빠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부드럽긴 하지만 중간에 렉도 좀 있고 약간 갤럭시와 샤오미 사이 정도가 아닐까. 근데 또 오히려 이제 갤럭시보다 더 버벅될 때도 많아요. 아, 얘네들도 시계 이렇게 돌아가네. 갤럭시처럼. 갤럭시는 아이폰처럼 시계 이렇게 돌아가네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발열이 있는지 뜨끈뜨끈하게 느껴졌고요. 또 AI에서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 시험지에서 풀이 과정은 지우고 문제만 남겨서 새로운 시험지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테스트 해보니까 약간 짜국이 남긴 한데 볼펜으로 밑줄 그어가면서 했는데도 꽤 잘 지워져요. 특히 25년도 국어 문제 첫 페이지 보잖아요. 그러면 문제대에 밑줄이랑 네모가 손그림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인식하나 싶어서 해보니까 그거는 또 살려둬요. 그리고 이제 주사율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주사율을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설정을 디스플레이 주사율에서 스마트 적용으로 놔뒀는데 이걸로 설정하면 주사율을 좀 낮게 쓰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을 때나 메인 화면에서는 120Hz로 올렸다가 대부분 상황에서는 80Hz로 작동하더라고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거슬리진 않는데 인터넷에서 스크롤할 때 좀 이제 거슬리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냥 화면 주사율을 높음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얘 프로세서는 이제 한 세대 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드 5에 들어갔던 스냅드래곤 A Gen 2 4 갤럭시 그거랑 비슷한 프로세서인데 4 갤럭시만 빠졌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긱벤치만 돌려보니까 이제 갤럭시보다는 조금 낮은데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용해보니까 이제 비보는 그나마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샤오미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이제 플레이 스토어를 따로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됐고요. 또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설치 안 되는 앱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앱들도 꽤 많고요. 나머진 진짜 얇고 가벼워서 와, 이 정도면 폴드 쓸만하다 이렇게 느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간단히 사용해본 경험을 이야기해보자면 샤오미만큼 우와 하진 않았는데 이제 원플러스나 아나 같은 폴더블들은 이거보다 더 좋다면 이게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기는 해요. 비보는 사용해보니 분명 하드웨어도 꽤 많이 좋아졌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고 또 한편으론 얘 가격을 보면 130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130만원의 폴드 FE처럼 플래그십은 아닌 약간 입문용? 그 정도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아이폰 SE처럼.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생각보다 비보도 되게 잘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폴드보다는 좀 아쉬움이 남지만 가격이 깡패이기 때문에 좀 납득이 가서 아노나 원플러스 폴드가 이거보다 더 좋고 소프트웨어도 잘 되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경험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제품들 신제품 나오면 그때 하나 또 사볼까요? 어제 원UI 7.0 나와서 베타 업데이트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기대했는데 7.0보다는 얘가 아직까지는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니면 엑시노스 영향인가?